자, 13번째 척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수는 자, 이쪽을 되뇌, 자, 소뇌, 자, 이쪽을 뇌줄기라고 하죠. 중간에 다리뇌, 순뇌, 자, 이쪽을 척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수는 고위중추, 자, 고위중추는 이제 되뇌나 뇌줄기 이런 고위중추와 말초신경계통, 말초신경계통이라는 것은 이제 척수에서 말초로 나가는 신경계통을 뜻하죠. 이게 운동신경계통은 이렇게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감각신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게 말초신경계통이죠. 척수에서 말초로 가니까 척수신경이 되겠네요. 자, 척수신경이 되겠고, 그래서 이런 대뇌나 뇌줄기, 이런 고위중추와 이 말초신경계통을 연결해 주는 게 척수가 되겠죠. 자, 이 척수신경에는 이제 감각과 이제 운동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수용기가 있으면 감각신경이 감각 수용체를 통해서 이 감각이 이렇게 전달이 되면 척수를 통해서 뇌줄기를 통해서 되뇌나 소뇌한테 알려주고, 또 되뇌는 또 척수를 통해서 운동 정보를 명령하겠죠. 그래서 뼈대 근육을 운동시킵니다. 뼈대 근육이나 또 자율신경을 통해서 또 내장 근육이나 심장 근육 이런 것들을 운동시키겠죠. 그리고 척수반사 중추가 있다. 척수반사라는 것은 자극을 통해서 감각 신경 정보들이 척수를 통해서 들어가면 이 자극이 되뇌나 소뇌로 가기 전에 바로 운동신경 정보를 통해서 바로 효과기인 근육으로 이렇게 자극과 척수에서 운동신경을 통해서 바로 근육으로 돌아온 이 부분을 척수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처럼 보이기 때문에 반사활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극을 통해서 바로 반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척수반사라고 하고, 대표적인 척수반사는 이제 무릎 인대를 이제 망치로 이렇게 두들겼을 때 이제 반응하는 무릎 반사가 있죠. 자, 무릎 반사가 대표적인 척수반사고요. 못을 발바닥에 이렇게 찔렸을 때 굽힘 반사와 편 반사가 반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굽힘 반사나 편 반사도 척수 반사에 해당하고, 또 이렇게 뜨거운 물건을 만졌을 때 또 마찬가지로 회피 반사가 이루어지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러한 자극을 통해서 바로 척수를 통해서 바로 반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척수 반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척수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척수는 이제 뒤통수뼈의 큰 구멍에서 시작한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머리뼈가 이렇게 뇌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뼈가 보호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머리뼈에는 이제 이마뼈, 마루뼈, 뒤통수뼈, 또 관자뼈가 이렇게 있죠. 자, 이 머리뼈가 있는데 이 머리뼈에 이 뒤통수뼈, 이쪽이 이제 뒤통수뼈인데요. 이 뒤통수뼈에는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큰 구멍이라고 합니다. 자, 위치가 좀 이렇게 그림이 사실은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이게 큰 구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구멍에서 둘째 허리뼈 사이, 허리뼈가 이렇게 있으면 이 척수가 큰 구멍에서 L 두 번째 허리뼈 사이에 이렇게 위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한 게 바로 척수다. 자, 이 끝 지점은 이제 원뿔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척수 원뿔이 되겠고요. 원뿔 모양처럼 생겼고, 가느다란 종말끈으로 형성이 된다. 원뿔에 이렇게 가느다란 이렇게 종말끈들이 이렇게 나온다. 이 종말끈처럼 형성이 됐는데 이 종말끈 전체를 묶어서 우리는 말꼬리처럼 보인다고 해서 말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척수를 분류해 보면 이제 목, 가슴,
허리, 엉치, 꼬리 분절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척수죠. 척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척수 원뿔이죠. 그리고 이쪽에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이 구멍이 바로 큰 구멍이라는 겁니다. 뒤통수뼈의 큰 구멍. 자, 여기에 이제 분절이 있는데 이 척수에 있는 이 목 분절은 이 목 신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목 분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목 분절이라고 하고 또 가슴 신경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분절이 있죠. 자, 이 부분을 가슴 분절이라고 합니다. 분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가슴 분절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에 이제 허리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허리 분절이라고 하고요. 자, 이 꼬리 쪽에서 엉치 쪽하고 꼬리 쪽에서 연결된 이 부분을 엉치 분절, 그 다음에 꼬리 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 가슴, 허리, 엉치, 꼬리, 이 꼬리 분절을 이렇게 형성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팽대가 있는데요. 팽팽한 부위라는 뜻이죠. 척수는 크게 이제 목 팽대와 허리 엉치 팽대로 구분합니다. 자, 이렇게 척수를 보면 이렇게 팽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팽팽한 부분은 이렇게 신경세포체들이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팽팽하게 보이는 겁니다. 신경세포체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팽팽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목팽대는 이제 팔로 가는 많은 신경세포체들이 축삭을 통해서 팔로 내려가겠죠. 그리고 허리와 엉치 팽대는 이제 허리신경, 엉치신경들이 이렇게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체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팽팽하게 보여서 목팽대와 허리 엉치팽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목신경을 보면 목뼈는 7개죠. 목뼈는 1, 2, 3, 4, 5, 6, 7. 이제 목뼈는 7개입니다. 목뼈는 7개지만 목신경은 이제 1번, 2번 해서 8개 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등뼈는 1번부터 12번까지인데요. 이제 그래서 등에서 나오는 가슴신경은 1번에서 12개, 12개의 신경이 되어 있고요. 목신경만 목뼈보다 1개 더 많다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허리신경도 1번에서 이렇게 보면 5개의 허리뼈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허리 쪽에 내려온 신경도 이렇게 5개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엉치뼈에서 이제 내려가는 이 엉치뼈에서 내려간 신경이 엉치 신경이 되겠습니다. 자, 엉치 신경도 5개로 구성되어 있고, 자, 꼬리 신경은 이렇게 1개로 구성되어 있죠. 자, 척수의 가로 단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수를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절단을 하게 되면 이렇게 H자 모양처럼 보입니다. 이거를 또 이렇게도 그리기도 합니다. 자, 이쪽이 앞쪽, 이쪽이 뒤쪽. 자,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돌리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겉질과 또 속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뇌를 공부할 때도 겉질이 있었고 속질이 있었죠. 손에도 겉질이 있었고 속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수도 자, 이 부분을 우리는 겉질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나비 모양 안쪽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속질이라고 합니다. 자, 겉질에는 축삭들이 이렇게 몰려 있기 때문에 하얗게 보입니다. 백색질이죠. 자, 이 앞쪽에서 운동신경세포체들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신경세포체들이 마리지브로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겠죠. 자, 그래서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몰려 있기 때문에 여기는 회색질, 회색으로 보이고요. 속질은 겉에는 축삭, 마리집으로 감싸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백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백색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체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몰려 있는 것을 회색질,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회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겉질에 있는 백색질은 이제 이름이 앞 섬유단, 뒷 섬유단, 가쪽 섬유단, 이렇게 섬유단으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책마다 이제 이 섬유가 축삭이 이렇게 섬유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섬유단을 기둥이라고 합니다. 기둥. 축삭들이 이렇게, 감각신경의 축삭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신경세포체에 이렇게 올라가서 계속 감각신경, 여러 개의 감각신경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기둥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기둥이라고 부릅니다. 기둥. 뒤에 있는 기둥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뒷기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척수는 자, 이런 감각신경들이 이렇게 뒤로 올라가겠죠. 계속.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기둥처럼 보이게 됩니다. 단면으로 자를 때 이 부분이 기둥처럼 보이지만 위에 계속 이어져 있겠죠. 그래서 단면으로 자르면 이 부분을 뒷기둥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또는 뒷섬유단이라고 부르기도 되고요. 자, 앞쪽은 이제 이쪽을 이제 앞기둥이라고 합니다. 이쪽을 앞기둥 또는 앞섬유단이라고 하고요. 자, 이쪽을 가쪽 기둥이라고 합니다. 가쪽 섬유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백색질을 앞기둥, 뒤쪽에 있는 백색으로 보이는 겉질을 뒷기둥, 가쪽에 있는 기둥을 가쪽 기둥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속에 이 진하게 보이는 회색질 있죠? 이 부분을 우리는 앞뿔이라고 부릅니다. 앞뿔.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을 뒷뿔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가쪽에 있는 이 뿔을 가쪽뿔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앞쪽에 있는 뿔에는 신경세포체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고요. 가쪽 뿔에도 신경세포체가 있는데 이 가쪽 뿔에 있는 신경세포체를 우리는 교감신경이 분포하는 신경세포체들이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쪽 뿔이 있는 것은 이제 교감신경, 자율신경 중에서 이제 교감신경 세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쪽 뿔에는 이런 감각신경이 이렇게 시냅스해서 감각신경 세포체들이 이렇게 뒷뿔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는 이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을 중심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심관을 중심으로 앞쪽은 운동을 담당하죠. 운동신경이니까요. 중심관을 중심으로 뒤쪽을 감각을 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관을 통해서 뇌 척수액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림을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그리면 뇌 척수액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척수에서도 이렇게 뇌 척수액이 흐르는 공간을 우리는 중심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내에도 이렇게 관이 있었죠? 중간내에 위치했으니까 중간내 수도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뇌 척수액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가쪽 내실이 이렇게 있었고요. 삼내실이 이렇게 있죠. 시상 옆에. 그다음에 중간내 수도관을 통해서 사내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뇌 척수액이 척수의 중심관을 통해서 흐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비 모양처럼 생긴 이쪽 앞쪽에 있는 뿔과 뒷뿔, 그 다음에 가쪽 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둥, 이 앞쪽에 있는 앞섬유단, 이거를 앞기둥이라고 부른다겠죠. 왜냐하면 신경세포체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쪽은 축삭, 마리집이 이렇게 있고요. 감각신경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 감각신경이 이렇게 타고 위로 대뇌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신경세포체들이 뒷뿔에 있는 겁니다. 자, 가쪽 뿔에는 교감신경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신경이 좀 짧고 두 번째 신경이 길어야 됩니다. 긴 것들을 우리는 교감신경이라고 했죠. 신경세포체들이 이렇게 가쪽 뿔에 있다. 그래서 이 가쪽 뿔은
자율신경 세포 중에 교감신경 세포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1에서 L2 또는 L3 이 분포의 교감신경 세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감신경 세포는 T1에서 L2나 3 이 사이에 말초의 교감신경 세포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경세포가 긴 거를 우리는 교감신경이라고 했죠. 두 개의 교감신경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신경세포체를 우리는 중추신경이니까 이제 신경핵이 되겠죠. 교감신경의 신경핵이 이렇게 중추에 있게 됩니다. 부교감신경이 뇌줄기에 또 나오죠. 그래서 3번, 7, 9, 10 이 부분에는 부교감신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엉치분절에도 S2에서 S4에 이게 부교감신경이 나오는데 부교감신경은 첫 번째 신경이 길고 두 번째 신경이 짧죠. 이러한 부교감신경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신경이 길죠. 길고 두 번째 신경이 짧은 거를 우리는 부교감신경이라 하죠. 자, 길고 두 번째 신경이 짧은 거. 자, 그렇지만 이렇게 T1에서 L2, 3는 이렇게 가쪽 뿔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가쪽 뿔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엉치분절에서 나오는 부교감신경은 가쪽 뿔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쪽 뿔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은 T1에서 L2, 3인 가슴분절하고 허리분절에서 나오는 교감신경 세포가 바로 가쪽 뿔이 명확하게 보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뒷기둥, 자, 뒷섬유단을 우리는 뒷기둥이라고 불렀죠. 이 뒷기둥은 우리가 좀 잘 알아둬야 되는데요. 자, 이 뒤쪽에 있는 기둥인데, 이제 이쪽은 널판지 모양처럼 얇죠. 그래서 널판 다발이라고 합니다. 이 축삭들을 널판 다발이라고 하고, 이쪽 부분을 쐐기 다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감각신경이 이렇게 올라가서 바로 쭉 올라갑니다. 이 널판 다발로 이렇게 들어오는 감각신경, 쐐기 다발로 들어오는 감각신경이 달랐죠. 쐐기 다발은 주로 쐐기니까 상지에 있는 감각신경이 이제 쐐기 다발을 통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상지에 있는 감각 정보들이 수용체에 의해서 이렇게 쐐기 다발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숨내에 있는 쐐기 핵으로 가서 시냅스를 하죠. 그리고 다리에 있는 감각 정보는 이렇게 널판 다발로 들어가서 바로 올라갑니다. 이게 기둥처럼 보여서 이거를 우리는 뒤쪽에 있는 기둥이다 또는 뒷섬유단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척수막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 뇌와 척수는 이렇게 막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세 겹의 막이 있는데요. 제일 안쪽에 위치한, 자, 이 안쪽에 위치한 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연질막이라고 합니다. 자, 안쪽에 위치한 막을 연질막이라고 하는데, 자, 연한 막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위치한 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번째 위치한 막을 우리는 자, 거미막이라고 부릅니다. 이 거미막이라는 것은 이제 거미줄처럼 이렇게 섬유들이 연질막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거미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제일 바깥에 이제 막이 있는데 딱딱한 질긴 막이 있습니다. 이제 이 딱딱한 질긴 막을 우리는 경질막이라고 합니다. 딱딱한 막이라고 해서 경질막. 자, 그래서 연질막을 영어로 이제 피아메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미막은 아라크노이드 해서 거미막이라고 하고요. 자, 경질막은 듀라메타라고 해서 D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울 때는 안쪽에서 가쪽으로 갈 때 PAD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연질막, 거미막, 경질막, 패드, 쿠션 이렇게 생각해서 외우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거미막 밑 공간입니다. 이 거미막 밑에 이 공간,
거미막과 연질막 사이에 있는 이 공간, 이게 이제 거미막 밑에 있는 공간입니다. 이 거미막 밑 공간에 바로 뇌 척수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뇌 척수액이 흐르고 있는 공간이 거미막 밑 공간이고요. 여러분들이 외울 때 이런 거미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거미가 이렇게 있으면 거미가 오줌을 싸게 되면 이 오줌이 뇌 척수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미막 바로 밑에 있는 공간을 우리는 거미막 밑 공간이라 합니다. 자, 이렇게 연상해서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질막 밑에 있는 공간도 있고 거미막 밑 공간이 있는데요. 이 거미막 밑 공간에 뇌 척수액이 순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연질막이고 이제 거미막 있고 경질막 있는데 이쪽 거미막 밑 공간에 바로 파랗게 생긴 뇌 척수액이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연질막에는 이렇게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연질막은 그래서 맥락얼기라는 혈관, 모세혈관들이 얽혀 있어서 여기에서 바로 맥락얼기에서 뇌척수액을 만들죠. 그래서 뇌실이 있는 곳에 맥락얼기들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연질막에는 이렇게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모세혈관에서 이렇게 뇌척수액이 만들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뼈에서 뇌와 척수의 경계 부위는, 자, 머리뼈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큰 구멍이 있죠. 뒤통수뼈에. 자, 머리뼈와 뇌와 이제 이쪽이 이제 뇌가 이렇게 있죠. 뇌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뇌 줄기가 이렇게 해서 나오죠. 이렇게 내려갑니다. 뇌와 자, 척수의 경계 부위는 바로 큰 구멍이죠. 큰 구멍을 통해서 뇌와 척수의 경계 구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원형구멍 이런 부분들은 나비뼈에 있었죠. 나비뼈에 원형구멍과 타원구멍, 뇌 머리뼈 공부할 때 그런 구멍들 공부했었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 큰 구멍, 이렇게 원형구멍, 타원구멍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척수의 구조에서 가쪽 뿔이 위치하는 부분은, 자, 가쪽 뿔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척수를 그려볼 때 단면으로 이렇게 자르면 이제 앞쪽, 뒤쪽 이렇게 구분하겠고, 이쪽이 이제 뒤쪽이고요, 이쪽이 앞쪽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중심관이 있고 이제 뿔이 이렇게 있죠. 뿔이 있는데 이 앞쪽에 있는 뿔을 우리는 앞뿔이라고 하고, 뒤쪽에 있는 뿔을 뒷뿔, 가쪽에 있는 뿔을 가쪽 뿔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가쪽 뿔에서 나오는 게 바로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 세포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교감신경이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두 번째 신경세포가 긴 것이 교감신경세포였죠. 이 교감신경의 이 신경세포체가 가쪽 뿔에서 이렇게 위치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교감신경의 이 가쪽 뿔이 위치한 부위가 T1에서 L2에서 3, 이 가슴 분절과 허리 분절에서 이렇게 교감신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가쪽 뿔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이 엉치분절에서는 이제 부교감신경이 나오긴 하지만 이 가쪽 뿔이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가쪽 뿔이 보이는 부분은 가슴분절과 허리분절 이쪽에서 교감신경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가쪽 뿔을 명확히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상부 허리분절이죠. 상부 허리분절 L2에서 3까지니까요. 상부 허리분절을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척수의 뒷뿔 세포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척수가 있고
단면으로 이렇게 잘라 보면요. 이렇게 운동신경 세포는 이렇게 척수로 이렇게 가서 척수의 앞불로 갑니다. 앞불. 내려가는 것이 운동신경 정보죠. 앞불로 가고요. 감각신경 정보는 이렇게 수용체를 통해서 감각신경은 이렇게 뒤로 가서 위 이렇게 해서 시상을 통해서 1차 감각 영역으로 가겠죠. 척수를 단면으로 자르면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쪽이 앞, 이쪽이 뒤 이렇게 하면 감각신경의 정보는 이렇게 뒤쪽으로 뒷불로 들어가서 시냅스를 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뒷불, 이쪽 뒷불에 있는 이 신경 세포체가 손상을 받으면 당연히 감각 정보를 소실하게 되겠죠. 그리고 운동신경세포가 이렇게 해서 앞불로 나가기 때문에 운동신경세포가 이렇게 와가지고 시냅스를 한 다음에 앞쪽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이 앞불이 손상되면 운동신경에 마비가 생기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척수의 구조, 가로 단면을 한번 절단면을 그림으로 그려 보시고 앞불, 가쪽불, 뒷불, 또 앞기둥, 가쪽기둥, 뒷기둥 이렇게 그려 보시기를 바라고요. 척수와 척수신경을 직접 그려 보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척수막, 연질막, 거미막, 경질막 3개의 막이 있었죠? 그래서 이 척수막에 뇌척수액이 흐르는 곳이 어디인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